자, 우리는 앰플리파이어 또는 회로 어떤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가 또는 트랜스퍼 펑션이 결국은 폴이나 제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회로의 frequency response를 정확하게 알려면 폴과 제로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제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폴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회로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커먼 소스 앰프예요. 커먼 소스 앰프가 M1에 RD 저항이 있고 이제 입력 쪽은 소스 레지스턴스 RS가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M1에 아까 앞선 시간에 예제에도 나왔지만 로드 쪽에 캡이 하나 달려 있어요. CL이. 입력 쪽에도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입력 캡이 하나 달려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에 우리가 트랜스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세요. 여기를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RS하고 Cin 붙이고 RD하고 CL 붙이고 여기는 이제 GM VGS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전체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을 그려보면 Vin에서 RS하고 Cin을 거쳐서 이제 트랜지스터는 VGS에다 GM VGS가 되고 RD하고 CL 이렇게 붙죠. 그래서 Vin분의 Vout을 구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죠. 크기에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보면 GMRD가 되고요. 마이너스 GMRD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런 게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 P1과 오메가 P2라는 두 개의 폴이 나오는 거고 오메가 P1은 여기다 적어놨는데 1 over RSC 인이 되고요. 오메가 P2는 1 over RDCL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 회로는 두 개의 폴을 가지고 있는, 회로라는 걸 우리가 커먼 소스 앰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첫 번째 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Cin과 Cin의 첫 번째 캐패시터 Cin과 Cin에서 들여다본 레지스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in에서 레지스터를 보면 왼쪽을 보면 RS가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오픈이 보여요. 그죠? Cin을 왼쪽을 보면 RS가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오픈이 보여요. 그러니까 Cin에 관련된 Cin에 달려있는 저항은 R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P1 첫 번째 폴이라는 거는 첫 번째 Cin 캐패시터와 거기에 붙어 있는 저항에 의한 타임 컨스탄트의 역수가 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폴은 CL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건데 CL과 CL에서 보이는 저항으로 이루어진 타임 컨스탄트의 역수가 두 번째 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회로에서 보면 CL을 보면 이쪽을 보면 RD가 보이죠. GMVGS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한 타임 컨스턴트 RDCL의 역수가 두 번째 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일반화를 시키면 뭐가 되냐면 어떤 캐패시터가 그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 있다면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 있는 캐패시터 그러니까 Cin이나 CL이 지금 그렇죠.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된 캐패시터가 있다면 그 캐패시턴스는 폴을 하나씩 만든다. 근데 어떤 폴을 만드냐면 그 캐패시턴스와 그 캐패시턴스에 연결된 레지스턴스의 곱의 역수에 해당하는 폴을 만든다. 그러니까 오메가 P1은 여기서 Cin에서 나온 거고요. 오메가 P2는 CL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주어진 회로의 폴을 알기 위해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걸 통해서 트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오메가 P1, 오메가 P2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회로만 보고도 바로 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이 여기 보면 캐패시터에 발생되는 타임 컨스탄트로 나오는데
캐패시턴스가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된 캐패시턴스가 있다면 각각의 캐패시턴스와 그 캐패시턴스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항에 의해서 폴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폴을 알아낸다는 거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바로 알아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도, 이런 어널리시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 게이트는, 바이어스가 잡혀 있고, 출력은 드레인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뭡니까? 커먼 게이트 앰프예요. 커먼 게이트 앰프인데, 입력 쪽에 캡이 C인이 달려 있고, 출력 쪽에 CL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서 폴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도 되지만, 그렇게 구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폴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회로에 캐패시터 두 개 있어요. 캐패시턴스 두 개 있어요. C인과 CL. 그리고 각각의 캐패시턴스는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노드에서 드레인에서 그라운드, 소스에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제를 생각해 보건데 C인에서 폴이 하나 나오고 CL에서 폴이 하나 나오게 돼 있죠. C인에서 폴이 얼마 나옵니까? C인에서는 C인에 달려있는 저항 값에 의해서 나와요. C인의 저항이 어떻게 달려있죠? 요렇게 왼쪽을 보는 저항이 하나 있고 또 오른쪽을 보는 저항이 하나 있죠. 이렇게 왼쪽을 볼 때는 뭐가 보입니까? RS가 보이고 오른쪽을 볼 때는 뭐가 보이죠? 이거는 이 모스펫의 소스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가 보여요. 이게 얼마죠? 이거 우리가 커먼 게이트 할 때 했습니다. 요 모스펫을 게이트에서 들여다보면 무한대가 되지만 이 모스펫을 소스에서 들여다보면 1/GM이 되죠. 그래서 C인에서 나오는 폴을 우리가 첫 번째 폴 오메가 P1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폴은 C인 곱하기 거기에 달려있는 저항인데 저항이라는 게 왼쪽 RS와 오른쪽 1/GM이 션트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C인에서 나오는 폴이고 CL에서 나오는 폴은 얼마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오메가 P2라고 한다면 CL과 그 다음에 CL에서는 뭐가 보여요? CL에서는 이렇게 보이면 RD만 보이죠. 이쪽은 우리가 지금 가정을 그 R넛은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R넛이 포함되면 요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복잡해져요. R넛이 무한대일 경우에 CL에서 이렇게 보면 RD만 보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폴은 CLRD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가 있다면 쉽게 폴을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했던 예제가 이겁니다. 그런 경우만 있느냐? 플로팅 캡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런 비교적 쉬운 예죠.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만 있을 경우는 그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턴스와 이펙티브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커먼 소스 앰프 기본적으로 커먼 소스 앰프인데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CF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왼쪽 게이트 노드와 드레인 노드 사이에 CF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쪽도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이쪽도 그라운드가 아니고 이쪽도 그라운드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달려있는 그 타임 컨스탄트를 이렇게 앞에서 했듯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이거 되게 복잡하고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힘들고 이거를 구하려면 이제 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다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경우라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게 approximation인데 밀러 시어렘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밀러 시어렘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플로팅 캡이라고 하는데 플로팅 캐패시턴스를 앞서 얘기했던 그라운드 노드로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캡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로팅 캡이 나왔을 때
다룰 수 있는,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밀러 시어렘을 한번 배워봅시다. 밀러 시어렘을 일단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서킷 노드 1번의 노드가 있고 2번 노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복잡한 서킷 노드라고 합시다. 그 사이에 임피던스 GF가 달려 있어요. 이러한 두 개,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 달려 있는 GF 임피던스를 우리가 1번 노드와 2번 노드를 분리를 하고 끊어버리고 1번 노드에는 이펙티브하게 G1이 달려 있고 2번 노드에는 G2의 임피던스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 어프락시메이션,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노드의 전압이 V1이고 2번 노드의 전압이 V2인데 1번 노드의 전압과 2번 노드의 전압이 그 AV라는 볼티지 게인 AV라는 볼티지 게인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V2는 반드시 V1의 AV배에 만난 걸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GF를 G1과 G2로 각각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 회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GF로 들어가는 그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GF분의 V1 빼기 V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프락시메이션 했을 때 여기서는 요 저항은 G1분의 V1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I1과 이 I1이 같다.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면, 그러면 이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는 완전하게 회로적으로 회로 네트워크 파라미터상 동일한 거죠. 여기서 물론 한 가지 가정은 AV로 들어가는 전류도 빵이고 AV에서 나가는 전류도 빵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 같다는 가정하에 풀면 지금 우리가 V2를 갖다가 AV V1으로 변환을 하고, 그래서 풀면 G1은 GF over 1 마이너스 AV가 됩니다. 같은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I2와 왼쪽의 I2와 오른쪽의 I2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식을 전개를 하면 G2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래 플로팅 1번 노드와 2번 노드를 연결하는 임피던스가 있고 그 양당 간의 전압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개인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그 GF를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거를 G1에서 바라다 보이는 임피던스 G1과 그 다음에 2번 노드에서 바라다 보이는 임피던스 G2로 분리해내고 각각의 G1은 GF 나누기 1-AV, G2는 GF 나누기 1-AV의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밀러 시어렘이고, 밀러 시어렘을 통해서 이런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연결된 임피던스를 제거하고 각각의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된 임피던스로 두 개의 임피던스로 변환시켜 줄 수 있다는 게 밀러 시어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실제 경우로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앰프가 하나 있어요. 이 앰프의 게인이 마이너스 A 너트이에요. 그리고 이 앰프의 왼쪽 노드에서 오른쪽 노드로 CF라는 플로팅 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자, 여기서 전압을 만약에 델타 V를 주면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너트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앞에 밀러 시어렘에 의해서 그 수식을 좀
유도를 해볼 텐데, 이런 경우에 지금 뭐냐면 이 회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 CF라는 플로팅 캡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A 넛이라는 그 앰프가 있고 여기 V 인이 들어가고 V 아웃이 나오는데, CF라는 플로팅 캡을 입력 쪽의 캡과 출력 쪽의 캡으로 변환을 시켜서 플로팅 캡이 사라지는 회로로 등가적으로 치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입력 쪽의 캡과 출력 쪽의 캡이 얼마냐 라는 걸 우리가 앞선 그 유도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쓰면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I1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1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또 I2라는 거는 두 번째 노드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2를 말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 앰프의 전류는 무시할 만큼 작다,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I1이라는 전류는 SCF인데, SCF에다 Vin 빼기 Vout인데, V는 여기 V1으로 썼고, Vout이라는 거는 이제 이 개인만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I1 오버 V1은 SCF 곱하기 1 플러스 A 넛으로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가 또는 이게 지금 어드미턴스로 계산한 건데,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면 이게 이제 C1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밀러 시어렘에 의해서 변환하면 이렇게 플로팅 캡 CF를 갖다가 입력 쪽에서 바라다 보면 입력 노드에서 그라운드 노드까지의 C1으로 보이는데, C1이 어떻게 되는 거냐, CF에다가 1 플러스 A 넛이 된다는 거고, I2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드미턴스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출력 노드에서 바라다 보이는 캐패시턴스 C2는 어떻게 되는 거냐, CF에다가 1 플러스 A 넛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티지 게인이라는 거는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C1은 원래 플로팅 캡보다 훨씬 커 보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CF 곱하기 1 플러스 A 넛이 되고, C2 출력 쪽에서, 출력 노드에서 보이는 이펙티브 캐패시턴스는 CF 곱하기 1 플러스 A 넛의 역수인데, 이게 이제 1보다 큰 수라면은 이건 거의 0으로 무시한다면 거의 CF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 캡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그리고 플로팅 캡이 있고 양단 간의 어떤 볼티지 게인 마이너스 A 넛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입력 쪽에서는 원래의 플로팅 캡이 1 플러스 볼티지 게인만큼 커 보이고, 출력 쪽에서는 플로팅 캡이 출력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원래의 캐패시턴스 정도로 보인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밀러 시어렘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건 뭐냐면 플로팅 캡이 입력 쪽에서 바라보면 매우 큰 캡으로 보인다.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이 돼서 굉장히 큰 값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A넛이 일반적으로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밀러 시어렘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로팅 캡을 두 개의 입력 쪽과 각각의 분리해서 그라운드 노드에서 어떤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 노드로 연결된 두 개의 캡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커먼 소스 앰프에서 게이트에서 드레인까지 CF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팅 캡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타임 컨스탄트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밀러 시어렘을 적용해서 CF를 C인과 Cout으로 분리를 해낼 겁니다.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볼티지 게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커먼 소스 앰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볼티지 게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GMRD예요. 그죠? 지금 요렇게 볼티지 게인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 GMRD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A넛이 GMRD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캡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C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C인은 원래 있던 CF에다가 1 플러스 GMRD만큼 커져서 보이고, Cout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Cout은 원래 있던 CF에다가 1 플러스 GMRD의 역수만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GMRD가 거의 그 1보다 크다면 이건 그냥 거의 CF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캐패시턴스를 플로팅 캡을 갖다가 입력 노드 왼쪽 노드 두 개의 노드의 캐패시턴스 C인과 Cout으로 분리해내면, 그러면 이거로부터 폴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C인에 의한 폴은 뭐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오메가 인이라고 한다면 오메가 인은 여기에 캐패시턴스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이는 임피던스가 왼쪽 RS, 오른쪽은 무한대니까 RS가 보여서 C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폴은 이거, 그 다음에 Cout에 의해서 발생되는 폴은 역시 여기서 저항이 RD가 보이니까 RD.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R넛은 무한대로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플로팅 캡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밀러 시어렘을 적용해서, 지금 여기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밀러 시어렘을 적용해서 두 개의 그라운드 노드로 연결된 캡으로 분리를 해내면 폴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회로 전체를 다 어널리시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손계산 내지는 암산 뭐 이렇게 좀 빠르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정확한 값을 계산하려면 이걸 그대로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 CF에 의한 폴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고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계산해 보면 이 값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 시어렘이 이런 플로팅 캡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널리시스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밀러 시어렘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캐패시턴스가 있으면 그 하이 프리퀀시 롤 오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캐패시턴스가 있어서 그 여기에 입력을 줬을 때 Vout이 나올 때 이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게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캐패시턴스가 반드시 하이 프리퀀시에서 코너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캐패시턴스는 로우 프리퀀시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캐패시턴스가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 시리즈로, 그러니까 시그널에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시그널이 지나가는 길에 션트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에 영향을 줬던 건데, 시리즈로 연결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C1에서 R1.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거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서 구해볼 수가 있고, 이거의 보드 플롯을 그리면 이거의 코너 프리퀀시가 1 over R1 C1이고 1 over R1 C1을 보다 높으면 주파수가 높으면 게인이 1이고 낮을 때는 게인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주파수가 높으면 C1을 그냥 통과할 테니까 거의 게인이 1일 테고, 주파수가 낮으면 C1이 거의 오픈으로 보여가지고 통과를 안 시킬 테니까 게인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캐패시터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코너 프리퀀시를 만들 수도 있고,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의 코너 프리퀀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코너가 완전히 다르죠. 예. 게인을 로우 프리퀀시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이 프리퀀시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캐패시터가 어떤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면 하이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는 거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는 거고, 캐패시터가 이렇게 어떤 시그널 패스에 시리즈로 연결되면 로우 프리퀀시에서 게인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오른쪽을 먼저 봅시다. 이거는 지금 투 스테이지 앰프예요. 앰프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 출력이 나오죠. 이 첫 번째 앰프가 뭡니까? 이 커먼 소스 앰프죠. 이 커먼 소스 앰프가 여기 달려 있어요.
두 번째 앰프는 뭐예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이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출력이 나오고, 두 번째 앰프는 뭡니까? 이건 소스 팔로우죠. 그러니까 이 회로는 커먼 소스와 소스 팔로우를 연결한 투 스테이지 앰프가 됩니다. 2단 증폭기가 되는 거죠. 근데 커먼 소스 앰프의 출력과 소스 팔로우의 입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렉트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렉트 커플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럴 경우는 뭐가 되냐면, 물론 잘 동작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커먼 소스의 드레인 쪽의 DC 바이어스와 소스 팔로우의 게이트의 DC 바이어스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커먼 소스의 드레인 쪽의 DC와 소스 팔로우의 게이트의 DC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캐패시터를 DC 블락킹 캡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스 팔로우의 게이트 쪽을 RI를 통해서 VD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커먼 소스 앰프와 소스 팔로우 앰프 사이가 DC 블락킹 캡으로 블락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DC는 잘라내고, DC는 블락킹을 시키고 AC만 연결한다 라고 해서 이런 CI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DC 블락킹 캡 또는 AC 커플링 캡, 뭐 그런 말을 썼었죠. 그런 말. 지금까지 DC 블락킹, 뭐 같은 의미 내지는 AC 커플링, 이런 말을 썼었죠. 그러니까 DC는 잘라주고 AC는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무한대라고, CI를 무한대라고 생각해서 무한대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에서는 숏으로 보이고 DC에서는 오픈으로 보이는 걸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 무한대인 캐패시턴스는 존재하지 않고,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면 이 캐패시턴스가 분명히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시그널 사이에 시그널 패스에 3G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우 프리퀀시 롤오프를 만들어요. 앞에서 방금 배웠던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게인을 떨어뜨리는 그런 걸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게인이 만약에 전체 게인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이것도 게인이 100이겠죠. 하지만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런 AC 커플링 캡, DC 블락킹 캡 때문에 100이라는 게인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이렇게 캐패시티 커플링이 있을 경우에는 로우 프리퀀시에서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폴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제는 조금 논의를 발전시켜서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회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 배운 회로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V 시그널이 있고, R 시그널은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소스 레지스턴스입니다. RC가 있고, CC1은 뭐였죠? 커플링 캡, DC 블락킹 캡, 입력 쪽에 있고 출력 쪽에 블락킹 캡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쪽에는 CS가 있는데 이건 바이패스 캡이죠. 그리고 여기 I는 요 모스펫의 바이어스 커런트를 결정해주는 I가 됩니다. 근데 이제 블락킹 AC 바이패스 캡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AC 그라운드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력이 게이트로 들어가고 출력이 드레인 쪽으로 나오니까 커먼 소스 스테이지고, 소스 쪽은 DC 쪽은 이쪽으로 연결되지만 AC 쪽으로는 여기 바로 그라운드 바이패스가 되기 때문에 커먼 소스가 됩니다. AC에서는 이게 소스가 그라운드가 되죠. 여기 보면 캡이 여기 CC1도 있고 CC2도 있고 CS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게인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CC1이나 CC2, CS는 전부 다 스몰 시그널에서는 숏으로 보고, 그죠? 이걸 다 숏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게인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거를 주파수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게인이라는 것은 게인을 우리가 20로그를 취해서 20로그, 이게 이제 결국은 dB로 그리는 건데, 게인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값이 있을 겁니다. 게인이 일정한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이 일정한 게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CC1이나 CC2, CS가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로우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는 캡이거든요. 시리즈 캡.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캡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캡. 시그널이 가는 길에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캡. 이런 것들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에서 게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코너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주파수가 일정 주파수 이하가 되면 게인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인이.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높아지면 계속 이 게인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 프리퀀시 캡이 돼요. 하이 프리퀀시 코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라는 거는 요 영역에서 배운 겁니다. 요 영역에서. 캐패시턴스가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에서. 이런 걸 우리가 미드밴드라고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미드밴드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미드밴드 게인이라고 하죠. 근데,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면 코너를 만나게 되고, 그 이상 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밴드가 되고, 주파수가 너무 낮아져도 게인이 떨어지는 로우 프리퀀시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이 프리퀀시 밴드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 밴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너 프리퀀시긴 한데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 코너고 이쪽은 로우 프리퀀시 코너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하이 프리퀀시 코너가 되고 이쪽은 로우 프리퀀시 코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앰플리파이어의 일반적인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앰프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려면 로우 코너도 알아야 되고 하이 코너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로우 프리퀀시 코너는 일반적으로 좀 큰 캐패시턴스가 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하이 프리퀀시 코너는 일반적으로 좀 작은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 가면서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